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곳곳의 투표센터에서 유권자들의 사전투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거국도 이동식 투표소까지 설치하며 유권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LA시 산하 기관과 기업들이 다양한 혜택 등을 제공하며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역대 가장 치열한 대선으로 평가되는 이번 선거에서 해리스, 트럼프 두 후보의 지지율은 막판까지 초접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주에 폭풍과 토네이도가 불면서 10여 명이 다치고 수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연방 이민 당국이 미국으로 들어온 불법 이민자를 적발해 추방한 이민자 수가 올해 7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2024 우리의 선택, 대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곳곳의 투표센터에서 유권자들의 사전투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선거국도 이동식 투표소까지 설치하며 유권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회관에 들어선 이동식 투표센터. 선거관리국과 한인회가 협의해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운영했습니다. 어제 100명 가까이 투표가 이뤄졌고 평일인 오늘도 꾸준히 한인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하시고자 하시는데 유권자 등록을 잘못하셔서 영어로 투표용지를 들고 오신 분도 상당히 계시고 또 여기 오시면 저희 한인회 직원들이 다 도와드리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 한인회 직원들이 배치되지 않은 다른 투표소에서는 영어로만 안내받을 수 있다고 여기까지 또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한국어로 안내를 드리니까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참여하시는 것 같습니다. LA 카운티 선거국은 올해 선거를 위해 카운티 전역에 648개의 투표센터를 운영하고 426개의 투표 드롭박스를 설치했습니다. 한인타운도 로버트 케네디 커뮤니티 스쿨을 비롯해 일대에 모두 6개의 투표센터가 문을 열었고 드롭박스 역시 피오피코 도서관을 비롯해 10개가 한인타운 인근에 모여 있습니다. 미국 내 29개 주가 일하는 시간 중에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우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한인들이 많은 캘리포니아주와 뉴욕, 텍사스주도 해당됩니다. 시간도 거리나 이동 방법 등을 고려해 최대 3시간까지 허용됩니다. 더 이상 일 때문에 또는 시간이 없어서 투표를 할 수 없었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권리를 찾으려면은 선거는 꼭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올해 선거에서 한인 유권자들은 한인 후보들의 당락을 결정지을 캐스팅 보트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나란히 3선에 도전 중인 미셸 박스틸 영킴 연방 하원의원, 연방 하원 47지구와 34지구에 도전 중인 데이브민 데이비 킴 후보, 최초의 한인타운 관할 지역구 한인 여성 LA 시의원을 노리는 그레이스 유 후보, 대부분의 한인 후보들이 자신의 선거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 한인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가 매우 소중합니다. But our race is going to be very close. We need everybody's help. 여러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꼭 당선이 될 수 있습니다. 한인타운 포함된 10지구에 진짜 멋진 미래를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투표가 저희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기회고 저희의 권리거든요.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발전과 또 한미 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시 산하 기관과 기업들도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우수 기자입니다. 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각 지역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본격적인 투표가 이어집니다. LA 카운티 선거관리국에 따르면 이미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도 많지만 선거 당일을 맞아 내일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들의 수도 상당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양당 대선 후보들은 선거를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선거 당일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현장 투표소를 찾는지가 중요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각 기관과 기업들은 유권자들을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공개하며 내일 현장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LA 메트로는 유권자들의 편의를 위해 내일 하루 동안 지하철과 버스, 공용 자전거의 무료 승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차량 공유업체도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해 요금을 할인해주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우버는 내일 하루 동안 투표소 이동을 위한 사용자 섹션을 활성화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차량을 호출할 경우 운행요금의 50% 최대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버이츠는 $25 이상 주문하는 고객에게 25% 최대 $15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데 내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주문에 적용됩니다. 리프트는 할인 코드 BOT24를 입력하는 승객에게 50% 최대 $10 할인율을 제공하는데 리프트 측은 관련 프로그램 시행 이후 수년 동안 3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혜택을 누린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패스트푸드점들도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저니로켓 햄버거는 투표 참여 인증 스티커를 붙인 고객에게 밀크쉐이크를 무료로 제공하며 크리스피크림 도넛은 매장 방문 고객 전원에게 도넛 1개를 무료로 증정합니다. 라운드 테이블 피자는 매장 방문 고객뿐 아니라 포장 고객들에게도 라지나 엑스트라 라지 피자를 $6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선거일이 하루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유권자들의 참여를 위한 다양한 혜택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내일 투표소 현장에는 평소보다 긴 줄이 예상되는 만큼 출퇴근 시간 등 혼잡 시간대를 피해 방문할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역대 가장 치열한 대선으로 평가되는 이번 선거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은 막판까지 초접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전합니다. 펜실베니아는 7개 경합주 가운데 선거인단이 19명으로 가장 많아 이곳에서 승리하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 곳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피츠버그와 필라델피아 등 펜실베니아 주에서만 5곳을 도는 강행군을 펼칩니다. 특히 현지 시각 밤 11시에 시작하는 마지막 행사인 필라델피아 유세에는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와 팝스타 레이디 가가 등이 총출동해 화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1,800km를 이동하는 강행군을 펼치면서 펜실베니아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If we win Pennsylvania, we win the whole ball of wax. It's over.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 지난 대선에서도 마지막 유세를 한 미시간주로 이동해 이번 대선 유세에 대미를 장식합니다. 앞서 MBC 방송의 전국 단위 지지율은 두 후보가 49%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NPR이 발표한 조사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51%의 지지를 얻어 트럼프 전 대통령을 4%포인트 차로 따돌렸습니다. 전국 단위 지지율보다 중요한 게 7개 경합주 판세인데요. 뉴욕타임스 조사를 보면 해리스 부통령이 4승 2무 1패를 기록했습니다. 정반대의 결과도 있었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의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4승 2무 1패를 기록했습니다. 조사 기관별로 전혀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등 마지막까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초접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레돈도 비치에서 보트가 전복돼 1명이 숨지고 5명이 구조됐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 8분쯤 시 라이프가드 타워에서 약 1마일 떨어진 해안에서 보트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보트 선장을 포함해 성인 4명과 어린이 1명이 보트에 매달린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구조돼 안정을 찾았지만 남성 1명이 실종돼 수색 작업이 벌어졌고 결국 전복된 보트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과 해안 경비대는 보트 전복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클라호마에 폭풍과 토네이도가 불면서 10여 명이 다치고 수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오클라호마시 당국은 어제 아침 몰아친 폭풍과 토네이도로 최소 1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건물에 지붕이 찢겨나가고 차량이 날아가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이번 폭풍으로 오클라호마시의 9만 9천여 곳의 전기 공급이 차단돼 긴급 복구에 나섰지만 현재도 2만 4천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밤사이 6개 이상의 토네이도가 오클라호마를 강타했다면서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더 내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조당국은 전신주와 나무가 쓰러져 도로가 끊긴 곳이 많아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10번 프리웨이에서 유조 트럭 한 대가 전복돼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LA 소방국은 2일 밤 10시 55분쯤 맨체스터 블루바드 인근 110번 프리웨이에서 유조 트럭이 전복돼 한 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30대 여성 한 명은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로 유조 트럭이 전복되면서 항공연료 약 1000갤런이 도로에 유출됐습니다. 현장은 연료를 제거하기 위해 흡수제가 깔리면서 운전자들에게 사고 일대를 우회할 것이 권고됐었습니다. 연방이민당국이 미국으로 들어온 불법 이민자를 적발해 추방한 이민자 수가 최근 7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발표한 항공편 추방 현황에 따르면 연방국토안보부는 2024 회계연도에 70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 추방 조치를 완료해 지난 2010년 이후 최다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스에 따르면 멕시코 출신을 제외한 다른 국가 출신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최다 추방 기록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스는 특히 국경 등에서 적발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신속 추방 방법의 하나로 항공편을 직접 운항해 추방자들을 출신 국가로 귀국시키는 조치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스는 불법 이민자 대상 추방 조치가 강화된 지난 6월 이후 9월 말까지 약 4개월 동안 총 145개국 출신의 불법 이민자 16만 명 이상을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50대 한인 남성이 75세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샌디에고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45분쯤 샌디에고 카멜밸리 로드 인근 한 주택에서 75세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솔라나 비치에 거주하는 52세 한인 최 모 씨가 노인 학대와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다고 NBC7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 씨는 이날 75세 여성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반려견의 목욕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와 이야기를 나누던 피해자는 최 씨를 집 안으로 들였고 최 씨는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성폭행했습니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최 씨는 범행 도중 피해자의 간병인이 방 안으로 들어오자 집 밖으로 빠져나와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습니다. 셰리프국 노인학대부서의 마르셀로 오르시니 요원은 사건 당시 때마침 피해 여성의 간병인이 방으로 들어와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인상착의와 차량 정보 등을 파악해 최 씨를 추적해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솔라나비치 지역 한 주택 앞에서 최 씨를 체포했습니다. 최 씨는 성폭행, 노인 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현재 비스타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 할로윈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에 위치한 한 주택에 절도범이 침입해 금고를 들고 도주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가든그로브 경찰에 따르면 할로윈 당일인 10월 31일 밤 9시쯤 가족들이 할로윈 파티로 집을 비운 사이 절도범이 주택에 침입했습니다. 절도 피해자는 자녀와 함께 외출했고 이를 확인한 범인들이 집에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인들은 집주인이 외출 후 집에 늦게 돌아오도록 차량 타이어 하나를 펑크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CTV에는 집 밖에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린 범인들이 집에 침입하는 장면이 포착됐고 약 700파운드 무게의 금고를 차에 싣고 있는 장면 등도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집주인은 총 25만 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며 평생 일군 재산을 한순간에 도난당해 경찰은 물론 사립탐정을 고용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스페인의 기습폭우로 217명이 숨진 가운데 대형 쇼핑몰 배수 작업이 시작되면서 사망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화진 기자입니다. 흙탕물에 침수된 지하주차장에 긴급 구조대가 보트를 타고 진입합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한 곳에선 희생자를 찾기 위해 바닥을 샅샅이 뒤져봅니다. 지난달 29일 스페인 남동부에 쏟아진 기습폭우로 발렌시아의 대형 쇼핑몰 지하주차장이 물에 잠겼습니다.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순식간에 물이 가득 들어차 초반 수색 작업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배수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실종자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주차장 규모만 5,800면, 유동 인구가 상당히 많았던 곳인 만큼 사망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현지 매체의 우려가 나왔습니다. No quiero ser desagradable en mi exposición en cuanto a lo que voy a contar, pero hemos previsto una morgue que hoy tiene capacidad para 400 fallecidos. 앞서 수해 현장을 찾은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은 성난 시민들의 반발에 현장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폭우 경보가 발령된 지 10시간이 지나서야 긴급 재난 안전 문자가 발송되는 등 당국의 안이한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 때문입니다. La gente lo está pasando muy mal, ha perdido pues a sus familiares, ha perdido sus casas, ha perdido sus trabajos. Esto es un desastre, no han dejado. 이런 가운데 스페인 기상청은 바르셀로나에 한때 폭우 적색 경보를 발령했다가 해제했습니다. 바르셀로나 지역에 비가 계속 내리면서 공항이 일부 침수됐고 약 50편의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됐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어제부터 남가주에 강풍이 불면서 산불 위험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강풍은 목요일까지 전망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산불로 빠르게 번질 수 있다며 산불주의보가 발령된 지역 주민들에게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오는 수요일과 목요일 한층 넓은 지역에 강풍이 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남가주는 이번 주 70도대 낮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헬스 플랜인 클레버케어가 메디케어 연례 가입 기간 시작과 함께 새로 개편된 브랜드 정체성을 선보였습니다. 클레버케어는 이번 브랜드 개편으로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조화롭게 결합한 포괄적인 건강관리 솔루션과 깊은 문화적 전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입자가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클레버케어의 다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랜드 이미지는 아시아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문양과 문화적 상징으로서 클레버케어 가입자들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기리고 힘과 품위, 신뢰를 상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클레버케어는 임직원들의 전문 리더십을 바탕으로 28,000여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고 매년 성장과 빠른 확장으로 회원들을 돕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공화당 하원 후보에게 투표하는 뉴욕 주민들을 반미와 반여성주의자라고 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주말 MSNBC와의 인터뷰에서 뉴욕주에서 공화당 후보들에게 투표하는 것은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투표하는 것이라며 이를 반여성주의자, 반낙태주의자, 반미국주의로 간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녀는 공화당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이 미국의 가치에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호컬 주지사의 발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지지자들을 쓰레기라고 언급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2022년에도 공화당 정치인들에게 플로리다로 가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공화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에드 콕스 뉴욕주 공화당 의장은 호컬이 미국 유권자의 절반을 모욕했다고 분노했습니다. 마이크 롤러 뉴욕 공화당 하원의원은 호컬이 공화당 지지층을 반미 세력으로 간주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그녀의 행동이 뉴욕주에 불명예를 안겼다고 강조했습니다. 앨리스 스테파닉 하원의원은 호컬을 미국 내 최악의 주지사라고 비난했으며 제라드 카라스 보수당 의장은 호컬의 발언이 그녀의 인기 부족을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측에서는 호컬이 2026년 재선보다 카말라 해리스 행정부의 주요직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호컬에 대한 호감도는 36%에 불과하고 비호감도는 51%에 달합니다. 호컬 주지사 측은 공화당의 비판에 대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